카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계의 구조 시험 착수. 지난 4월 동체별 조립 최종 단계에 돌입한 한국형 전투기 KF-X가 구조 시험에 착수했다. 조립에 이어 구조 시험 등 순차적으로 돌입하면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8일 카이 시험동에서 KTX 구조 시험 착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광수 KF-X 사업본부 본부장과 조직관리자 그리고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센터 국방기술품질원 시험 관계자 및 구조시험팀 구성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구성품 하중 보정 시험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시험 담당자들의 시연으로 진행됐다. 카이는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구성품과 전기제에 대한 구조 시험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전기체 내구성 시험 완료 예정일은 오는 2015년 8월 31일이다. 이번에 진행한 구조시험 착수는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는 데 첫 발을 내딛는 동시에 개발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KF-X는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대조립에 착수하면서 사업 과정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착수식을 갖고 KTX 동체별 구조 조립 최종 단계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본보 2020년 7월 10일 참고. 한국형 전투기 KTX 동체별 조립 최종 단계 착수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카이는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KTF 택시 시절에는 총 6대 제작된다.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1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 의향 인증 기준과 항공기체 규격서에 따라 설계 및 제작이 완료된 항공기를 구조 시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KF-X 개발 완료에 가까이 다가갔다며 이번 구조 시험을 시작으로 KF-X 개발 종료까지 구조 시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제휴한 KTX 공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체계 개발 착수 이래 2016년 체계의 요구조건 검토와 체계 기능 검토를 통과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통해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고 현재 시제기 개발이 진행 중이다. KTX 사업과 참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반 하마르고로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수심 250잠행을 마치고 1월 20일 오후 바낭이 신항으로 귀향하는 모습. 인도네시아 정부용인 특파원이 되기 위한 언론사 현지 지국의 설립은 쉽지 않았다. 3개월이면 충분하리란 예상은 빗나갔고 6개월 특파원 비자가 만료돼 싱가포르를 다녀온 다음 달에야 허가가 났다. 더디고 불확실한 행정체계에만 손봐도 인도네시아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는다. 중국과 인도만 아시아로 알았던 18세기 서양인들의 시각이 투영돼 인도 여성들이 어원인 인도네시아를 오죽하면 교민들은 인도네시아라고 부를까. 빨리빨리 문화가 된 한국인들은 현지 행정 처리에 속이 터진다. 작년 말 양국 정상 간합의에도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그렇다. 민업 분담금은 쌓여만 가고 그에 따른 한국의 비난 여론도 비등한데 인도네시아는 요지부동이다. 현지 정가에서 조코위와 브라보와 그리고 천사만 안다고 할 정도로 안개 속이다. 첨단 무기 공동 개발은 양국 모두에게 전인미답이다. 잡음을 피할 수 없다. 러시아 전투기 구매 운운하는 국방장관의 행보가 우리로선 못마땅하지만 2년 전 추진했다가 미국에 반대로 무산된 걸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당장 구매와 차세대 개발은 엄연히 다른 분야다. KTF-X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국방장관도 이런 사실을 최근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설사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더라도
손해를 보는 쪽은 인도네시아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 중 2천억 원 이상을 날릴 뿐더러 현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한 관련 시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국가 평판 하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손실도 더해진다. 양국 방위산업협력엔 9년 사업 끝에 우리 기술을 이전받아 조립한 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수심 250자명에 성공한 잠수함 3번함이 있다. KTFX는 동남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격상 등 우리 미래 국익에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 정상이 호형 호재하는 만큼 형님 우리가 좀 더 아량을 베풀어도 된다. 시간과 대의는 우리 편이다. 전투기 국산화 야망 일본 차세대 개발 방식 놓고 끈끈끔 전투기 국산화 야망이 있는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중요 기술을 이전해 줄지에 대한 의구심과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이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290대를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10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이 올해 말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을 명개할 예정이었다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전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독자 개발과 공동 개발 방안이 경합한다. 독자 개발에 대해서는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공동 개발론에 무게가 실린다. 방위성은 미국 록히드 마틴과 보잉 영국 BAE 시스템스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일본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2005년부터 배치한 F-21 랩터 개량안이다. 록히드 마틴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F-21 기체를 기반으로 F-35 스텔스 성능을 혼합한 전투기 개발 생산의 50% 이상을 일본에 맡길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F-21 개량형의 주요 기술 개발과 생산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그동안 F-22의 수출도 허용하지 않았다. 가격도 문제다. 록히드 마틴은 일본 정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F-21 개량형 70대를 생산하면 대당 생산 가격이 약 2만 40억엔 140대를 생산하면 250억 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5조 1911억엔인데 기존에 계약한 고가 무기의 구매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엔가량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만조 엔 단위가 들어가는 데다 생산 비용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 국방족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더라도 주도권은 일본이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 주도론의 배경에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이 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뒤 일본의 비행기 제조 설계 생산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항공산업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투기 수리를 맡아 기사회생했다. 일본은 2016년 국산 스텔스기 생산을 위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실증기 X 파일을 공개했다. 국산화율이 93%에 달했다. 개발을 주도한 곳은 태평양 전쟁 때 주력 전투기 제로센을 제작한 미쓰비시 중공업이다. 일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국산 개발 2030년대 9기 도입. 일본 정부가 자국 주도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F 전투기의 후속기 종개발비를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며
일본 주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2020년도 예산안의 개발비 반영 애플의 전투기 후속기 첫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총 예산 17조 원 이상 방위 산업 강화에 초점 F-22, F-35 로켓드 마틴 제안에는 회의적. 신문에 따르면 개발비는 현 시점에서 1조 5천억 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는 첫 스텔스 전투기로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총 90기를 도입할 전망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개발을 염두에 뒀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와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국제 공동 개발로 방향을 틀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미국 로켓드 마틴은 현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 기체와 F-35의 최신 항전 장비를 결합한 최신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일대당 200억 원이 넘는 데다가 미국이 설계 도면을 완전히 공개할지도 미지수여서 방위성 내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영국 BAP도 일본 정부의 자신들이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공동 개발 기종으로 제안한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일명 양국 당국은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제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기체와 시스템 등 주요 부분은 일본이 주도해 개발해야만 하고 향후 일본 측이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민당 내 국방족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유지를 위해선 국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술진의 고령화를 문제 삼았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로센 전투기를 개발해 태평양 전쟁에 본격 투입했다. 당시로선 최고 수준의 전투기였다. 전후인 1977년 F-1을 국산기로는 처음 개발해 도입했다. 1995년부터 도입한 F-2 전투기의 경우 미국 로켓드 마틴의 F-16 전투기를 베이스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 기종이다. F-1과 F-2의 개발과 생산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했다.